지금 QLD TQQQ 당장 사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손 근질근질함이 수익의 신호가 아니라 평판 중독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잘 살아 보이고 싶어서 레버리지를 만지는 순간 투자는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칭찬을 매수하는 행동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 이거죠. 인간은 가진 것 이상으로 칭찬받고 싶어하고 능력 이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장자는 그 굴레를 깨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철학 강의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좌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QLD TQQQ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QLD TQQQ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드는 손이 어떤 욕망으로 떨리고 있느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 손익 인증하고 싶은 마음, 내가 천재 투자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들어오면 레버리지는 엔진이 아니라 확성기가 됩니다. 내 불안과 허영을 더 크게 울려 퍼지게 만드는 확성기요. 생각해보세요. 왜 하필 QLD TQQQ냐? 왜 VO나 QQQ가 아니라? 왜 그 느린 길이 아니라 빨리 따라잡는 길이냐? 대부분은 속도가 아니라 시선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 내가 남들보다 더 센 무기를 들었다는 느낌, 내가 더 큰 파도를 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칭찬을 부릅니다. 칭찬이 다시 욕망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계좌를 망칩니다. 사람은 비교로 삽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게임이 바뀝니다. 나는 더 잘 돼야 하고 옆 사람은 덜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남의 성공이 축하가 아니라 위협으로 느껴지고 내 수익은 만족이 아니라 인증 재료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투자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평판 관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장자가 진짜 무서운 말을 합니다. 벌레처럼 생각하면 자유가 온다.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자존감 낮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의 눈에서 내 인생을 빼오라는 얘기거든요. 남의 평가가 내 핸들을 잡는 순간 나는 이미 운전자가 아닙니다. 나는 관객의 박수에 조종되는 인형입니다. 그럼 투자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상승장에서는 더 센 레버리지를 찾습니다. 조금 벌면 만족이 아니라 아쉬움이 커집니다. 내가 더 크게 벌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QLD로 시작한 사람이 TQQQ로 가고 TQQQ로 만족 못하면 더 위험한 걸 쳐다봅니다. 그 순간부터 전략이 아니라 허영의 사다리를 타는 겁니다. 둘째, 하락장에서는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던 장면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요. 그래서 손절을 못합니다. 손절은 돈의 손절이 아니라 평판의 손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공포에 못 이겨 던질 때는 손실이 아파서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바보로 볼 것 같은 느낌이 아파서 던집니다. 셋째, 계좌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매매합니다.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어떤 유튜버가 이거 산다더라. 친구가 수익 인증했다더라. 그 소리에 흔들립니다. 가격이 아니라 시선에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 QLD TQQQ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심리 테스트지가 됩니다. 내가 평판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가 비교의식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그걸 매일 점수로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해결로 갑니다. 근데 이상한 위로 말고요. 진짜로 계좌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갑니다. 장자의 자유를 투자 규칙으로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당신의 QLD TQQQ는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자유라는 말은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말입니다. 남들이 뭘 하든 내가 정한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상태. 그게 자유입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에는 브레이크를 먼저 달아야 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엔진은 엔진이 아니라 폭탄입니다. 브레이크는 손절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는 유동성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마음이 풀립니다. 현금이 없으면 마음이 조여옵니다. 마음이 조여오면 평판에 더 매달립니다. 왜냐? 내가 이미 불안하니까 누군가의 인정이라도 붙잡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QLD TQQQ를 사고 싶다면 먼저 현금 비중을 정하십시오. 이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다음 한 가지는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이 남아있어야 한다. 총알이 없으면 그날부터 당신은 시장이 아니라 감정에 베팅합니다. 세 번째, 타이밍은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QLD TQQQ는
빨리 돈 버는 마법봉이라고. 아닙니다. QLD TQQQ는 규칙이 있는 사람에게만 엔진이 됩니다. 규칙이 없는 사람에게는 허영을 증폭시키는 장치입니다. 기준을 하나만 잡아도 삶이 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주 기준으로 21선 아래에서만 분할 매수한다. 본주 기준은 QLD면 QQQ, TQQQ도 QQQ. 그러면 뭐가 좋냐? 내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틈이 줄어듭니다. 오늘 누가 뭐라 해도 차트가 기준을 안 주면 안 삽니다. 이때 평판 게임이 끊깁니다. 누가 나를 뭐라 하든 상관이 없어집니다. 내 기준이 나를 지키니까요. 네 번째, 익절도 평판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면 더 크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버팁니다. 더를 외칩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욕심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룰을 박으셔야 합니다. 전고점 또는 전고점 부근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판다. 예를 들어 30%. 그리고 그 매도분의 일부는 안정자산으로 옮긴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에서 다시 들어간다. 이게 왜 중요하냐? 수익을 실현하는 순간 칭찬을 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계좌가 이미 보상해줬기 때문입니다. 남의 박수가 필요 없어집니다. 다섯 번째, 인증샷을 끊으셔야 합니다. 손익을 자랑하는 문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보고 흔들린다면 당신에게 그건 독입니다. 평판은 공짜가 아닙니다. 평판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더 과감한 매매, 더 위험한 베팅, 더 큰 드라마. 그게 평판이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당신의 인생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당신의 계좌도 쇼가 아닙니다. 여섯 번째, 매일 묻는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벌까? 이 질문은 평판 게임입니다. 오늘 내 전략을 지켰나? 이 질문은 자유 게임입니다. 수익은 결과고 자유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쌓이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을 말하겠습니다. QLD TQQQ로 부자 되는 사람들,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덜 흔들려서입니다. 덜 흔들린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위에 규칙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실제로 대본 흐름으로 한번 꽂아 넣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자꾸 QLD TQQQ를 사고 싶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번 달 투자금 중에서 레버리지에 들어갈 최대 금액을 정합니다. 정해진 금액 외에는 손이 나가도 안 삽니다. 그게 브레이크입니다. 다음, 진입 조건을 체크합니다. QQQ가 21선 위냐 아래냐? 위면 기다립니다. 아래면 분할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왜냐? 올인은 투자라기보다 감정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선언은 대부분 평판을 향합니다. 나 오늘 크게 베팅했다. 이 느낌이 달콤하거든요. 그 달콤함이 계좌를 먹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목표 구간에서 일부를 팝니다. 이때 중요한 건 욕심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관객의 반응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수익 보면 뭐라 할까? 내가 더 벌면 더 멋있어 보이겠지. 이 상상이 레버리지의 최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팔았으면 끝입니다.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 허무함이 바로 평판 중독의 금단 증상입니다. 뭔가 하고 싶어지죠. 또 매수하고 싶어지죠. 그때 해야 할 일은 매수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산책, 독서, 아이와 시간, 그리고 잠. 이걸 해야 멘탈이 고정됩니다. 멘탈이 고정되면 QLD TQQQ는 무기가 됩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QLD TQQQ는 자의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 강신주가 말하죠. 인간은 칭찬을 원한다. 심지어 철학자도 자기 찬양자를 원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투자자도 자기 찬양자를 원합니다. 댓글로 칭찬받고 싶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싶고, 가족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투자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평판을 버티고, 비교를 버티고, 충동을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이제 예상 질문들 갑니다. QLD가 좋습니까? TQQQ가 좋습니까? 둘 중 뭐가 더 좋다는 질문은 사실 평판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더 센 거 들면 내가 더 앞서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겁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쪽이 당신에게 더 좋은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자면 그 상품은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상품입니다. 투자는 삶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삶을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됩니까? 이 질문도 사실은 불안 질문입니다. 지금 안 사면 남들만 벌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타이밍은 영원히 불안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시장이 아니라 내가 편해집니다. 떨어질 때마다 더 사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있습니다. 현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분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없이 물타기는 전략이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더 사는 겁니다. 그건 평판이 시키는 행동입니다. 수익 나면 언제 팝니까? 전고점 부근에서 일부 정리. 이 한 줄이 당신을 살립니다. 왜냐? 레버리지는 끝까지 들고 가면 언젠가 큰 파동에서 되돌림이 옵니다. 그 되돌림에서 사람들은 멘탈이 부서집니다. 멘탈이 부서지면 평판을 붙잡고 평판을 붙잡으면 다시 충동 매매를 합니다. 이 악순환이 레버리지의 무덤입니다. 무분익절은 그 악순환을 끊는 칼입니다. 마지막 질문. 남들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인간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핸들을 잡을 때입니다. 당신이 운전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 운전하면 당신은 평판의 노예가 됩니다. 장자가 말한 자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QLD TQQQ를 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오늘 내 규칙을 지키느냐 무너지느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는 부자의 지름길이 아니라 평판 중독을 끄는 사람의 가속 페달입니다. 칭찬을 벌려는 마음으로 사면 계좌는 흔들리고 인정을 버리는 마음으로 사면 계좌는 커집니다.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투자하면 매매가 늘고 내 인생을 살려고 투자하면 매매가 줄고 수익이 남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던지십시오. 지금 이 매수는 수익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평판을 위한 건가요?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레버리지의 폭탄에서 레버리지의 엔진으로 옮겨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